김해에서 출하를 앞둔 겨울딸기 2톤 정도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피해 농가만 8곳이 넘었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에 나서는 경남 지역의 예비 후보를 차례로 소개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큰 화두인 우주항공청 등 주요 현안을 보도국지검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겨울딸기는 맛도 가격도 좋아 금딸기라 불릴 만큼 농가에서는 귀한 딸기인데요. 그런데 1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이런 딸기가 수확을 앞두고 하룻밤새 사라졌다면 당황하시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농민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는데 사라진 딸기도 범인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피해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탐스런 딸기가 달려있어야 할 줄기가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딸기는 크기가 작거나 아직 덜 익은 것들 뿐입니다. 전날 딸기를 확인하고 이튿날 아침 수확을 위해 하우스 문을 열자 한 동의 딸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퇴근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밭에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둑이 와서 따가지고 가도 저희들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도둑을 맞고 이래저래 이제 뭐 니네 할 거 없이 전부 우리 밭에도 문이 열려 있더라. 알고 보니까 싹소리 해가버린. 김해 한림 일대에서 이처럼 딸기가 사라진 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틀간 무려 8개 농가 11개 시설하우스에서 1.9톤 정도가 도둑 맞았습니다. 출하를 앞둔 농가만을 노리면서 피해액도 2,500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를 입은 하우스입니다. 절도범들은 이처럼 상품성이 높은 딸기만을 따갔습니다. 딸기가 지금이 가장 비싼 시기라는 것을 노린 것입니다. 2번이나 피해를 보거나 심지어 딸기는 물론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까지 함께 도난당한 농가도 있습니다. 딸기 재배시설 대부분 전문적인 잠근 장치가 없고 농가에 CCTV도 달려있지 않다는 농촌 상황을 잘 아는 전문적인 범행입니다. 깊은 밤 몰래 들어와 작은 랜턴을 밝히고 벌인 절도에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울분을 삭힙니다.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농촌 실정 상황 자체가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죠. 저희들이 수입은 항상 거의 특별하지 않은 이상 작년이나 재작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올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인건비는 올라가죠. 경찰은 탐문과 도로변 CCTV 분석 등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고 김해시는 농민들의 요청대로 농가 CCTV 설치에 나섰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헬로TV 경남뉴스에서는 오는 4월 총선에 나설 예비 후보를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마산 어시장과 창동 등 마산 원도심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마산 해양신도시 등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마산 하포구를 살펴봅니다. 현역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지역구인 마산 하포구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 후보들, 나는 후보자다에서 소개합니다. 바다 생물이 살아가려면 태풍이 한 번씩 바다를 뒤집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마산도 이렇게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마산 하포구를 관광자원 개발 그리고 먹거리 산업 유치 또한 쾌적한 환경의 주거단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산 하포구는 저처럼 실물 경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경제 경영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마산 하포구의 대변자로 저 김대한을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의 희망이 등불이 되어 반드시 마산 하포구의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5개 지역구 중 가장 경쟁력이 떨어진 지역구로
변모되어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사결정의 결과 아무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하포구는 선수 교체가 필요합니다. 100만이 99만이 되면 특례시가 안 돼요. 그럼 특례시 만드는 방법이 뭐냐? 100만 플러스 관광객 1000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포구는 몇 만이에요? 1100만 도시가 되는 거예요. 보석의 하포구다. 하포구로 세계 여러분 체험하러 오세요. 병든 사회나 병든 정치 그리고 병든 지역을 위해서 치료해주는 정치가로서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가 환자를 치료하는 소위였다면 지금부터는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대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특히 2년 뒤인 2026년이면 10,000명대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자료를 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23,727명입니다. 지난 2023년보다 3,400여 명 줄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5년간 예정된 취약 대상자 수는 매년 감소해 오는 2026년이면 19,331명이 됩니다.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창원과 통영, 김해, 의령과 합천 등 15개 시군에서 25개 학교의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시 감사관을 고발했습니다. 의원단은 1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관은 창원 문화복합타운과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등 민선 7기 전임시장이 승인한 사업만 선택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민감한 시기의 공개 발표는 공무원 선거 관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주요 4년제 대학들의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일부 학과들의 미달 사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각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 전략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2024학년도 부산 경남 지역 21개 대학의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은 3.31대 1.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0.03% 소폭 상승했습니다. 경쟁률이 3대 1 이하로 사실상 미달인 대학도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줄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목표의식이 뚜렷하여 내가 재수하여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가겠다는 목표의식 때문에 재수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내가 재수해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다 보니까 올해 대학 가자라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수시나 정시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생존을 위한 각 대학들의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형 방법이나 모집 방법을 변경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한 곳도 있습니다. 동아대 같은 경우는 다군에 가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높은 곳은 10대 1 이상 높아진 곳도 있고 또 통합효과를 본 해양대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1.6대 1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 4년제 대학 21곳 중 9곳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떨어졌고 경쟁률이 1%대에 불과한 학교도 6곳에 이릅니다. 학과별로 보면 사실상 정원 미달인 학과가 전체의 33%에 달하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도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제대 반려동물학과라든지 경성대 동맹대에서 신설했는데 그런 과들은 실제 경쟁률이나 점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각 대학들은 학생들, 즉 수험생들이 원하는 학과,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많이 만들수록 경쟁률이나 합격 점수는 높아질 거로 나타납니다. 학생들의 입시 전략만큼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들의 유치 전략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경상남도가 16일 올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우주항공청이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2024년 경상남도의 화두는 아마 우주항공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개청될 전망입니다. 임시청사 사천 후보지는 현재 2곳으로 압축됐는데요. 이 사천시 사남면의 한 비행 선박 제조업체 사업과 사천시 사천읍 옛 사천축협 건물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종 후보지를 검토 중입니다. 2026년에는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건립됩니다. 이제부터 우려되는 부분은 재정과 인력 수급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재정 우려와 관련해 과기부가 후속 브리핑에서도 밝혔듯 특별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도내에서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얼마 전 경남도 교육청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했듯 곧 이뤄질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 밖에 주요 내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 통합을 앞두고 경상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함께 준비 중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앞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었는데요. 이 경상남도 역시 현재 중앙정부의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의 예산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인데 재정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맞지 않다고 박 지사는 언급했습니다. 기관 간에 그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다투는 모습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금 도가 사용하고 있는 보육 예산을 넘겨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지금 재정이 좀 풍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쓰게 한다든지. 이 밖에 부산과의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쯤 부산과 논의해 도민과 시민들의 적절한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총선 이후 추진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20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선정해뒀고 경상남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추가 선정과 도립대학 지원, 지방대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년 기자간담회 내용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하나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경남 지역 노동계가 경영자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 경남 지역 노동단체는 16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대우조선 매각 절차가 시작하면서 사내 현장안전 보건 관련 조직이 개편돼 안전보건 대응 능력이 붕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재해와 관련해 경영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하나오션 거제사업장에서 20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응급 헬기를 이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원에 대해 조사에 돌입합니다. 권익위는 응급 헬기를 이용해 이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사안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조사 착수 사실을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 속에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불경 지역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0.9도 높은 14.8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3월과 9월 기온이 평년보다 각 2.9도, 1.9도 높아 평균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3월과 6월, 9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햇볕과 따뜻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고 8월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상순 기온이 매우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겨울철은 기온 변동이 이례적으로 컸고 강수량도 12달 중 6달이 평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카누는 관측 이래 처음으로 남북을 관통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